안녕하세요. 조초현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휴강이 있어서 이제 보강 차원에서 뭘 해야지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폐허가 된 한 도시의 모습, 그리고 이 독일군 장군이 이 장교가, 장성은 아니겠군요. 장교가 이제 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이 독일 쪽 중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이긴 한데, 이 독일군이 사병이 이 영국군 사병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네요. 이 성냥을 이용해서 이 불을 붙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왼쪽 그림처럼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을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제1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참호전입니다. 참호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참호 속에서 일반 사병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참혹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어떻게 크리스마스 휴전이 가능했는지, 사실은 이제 이 교황청에서 베네딕토 15세가 이 휴전을 이 전쟁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군 지휘부들, 그리고 연합국이든 추축국이든 구분 없이 이 휴전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면서 그 휴전에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병들끼리 자체 휴전을 맺게 돼요. 어떻게 군 지휘부에서는 교전을 명령했는데 이 사병들끼리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의무투성이의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이게 또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이 현대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기술로 보자면 그야말로 최첨단 병기가 활용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 국민을 총동원한 전쟁이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탱크, 기관총, 폭격기 할 거 없이 다 등장하고요. 물론 잠수함은 아직 없지만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이 온갖 이 최첨단 병기들이 다 활용되죠. 심지어는 독가스까지 이 전쟁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참호에서 잠시 휴식 시간 동안에 이 종군 기자와 사병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참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깊은 도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그야말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어떻게 보면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사실상 진흙투성이라고, 그야말로 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전투를 하게 되면 동상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 동상에 걸리게 되면 방법은, 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발을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호전 때 사실상 이 사병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는 이 사상자들보다는 이 동상에 걸리거나 또 여기에 이 다다다다 붙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병사들의 숫자도 상당수 되죠.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참호는요, 이 길고 깊은 도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호라는 것은 원래 마른강 전투에서 착안한 이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강 전투는 마른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뚝에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이 교전을 하게 되죠.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교전이 이 뚝을 엄폐 삼아서 이 방어 수단으로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든 효과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는 이 강의 뚝을 이용한 방식을 차용해서 이 땅을 길고 깊은 도랑으로 파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전쟁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사실상 유효 사거리 내에 참호들을 판 상태에서 이 교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거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돌격 앞으로 나가야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지 됐죠. 원래 마른강 전투에서는 이 뚝을 사이에 두고 이제 교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월등했었는데, 그리고 인명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육지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인명피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장대라고 볼 수가 있죠. 잘 차려입은 의장대와 이 지휘관이 군견을 데리고 있고요. 또 이 조준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조준사격까지 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사진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더더욱이나 이 서부전선은
그야말로 이 전선을 따라서 참호들이 쭉 몇백 마일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참호 투성이의 서부 전선이었죠. 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 군대, 이 프랑스, 영국,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 전선에서 이 참호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참호라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었죠.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산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 주위에 이 물길을 열고 이 해자를 설치하게 되죠. 이 적이 이 성으로 곧바로 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 건너편 쪽에 이 성 가까이에 뚝을 쌓아서 이 적이 이 해자를 넘어서 이 성에 접근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이 방어 수단으로 이 참호가 이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도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호는요, 이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1차 세계대전부터 화학전과 독가스가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면이 막혀있는 참호 덕분에 군인들은 이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아주 유용했죠. 이 참호에서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이 조준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반독면을 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방독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독가스전이 일반화됐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또 하나의 복병, 이 방독면을 낀 상태에서 적과 교전을 해야지 되는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마스크보다 더 불편하죠.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가져왔냐면, 이 군견도 사실상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가스가 이 살포가 되면 이 군견 역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병이 이 방독면을 씌운 군견을 데리고 순찰을 하는 이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참호전의 실상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총에 매달고 조준사격 자세로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를 했습니다.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앞으로 이 참호를 넘어서 적의 참호로 돌격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효과는 없고 대량 사상자만 속출하게 되죠.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의 폭격은 계속되고요. 어머 폭격은 계속되고 이 총소리는 계속 들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폭격기가 이 진지를 향해서 계속 이 폭격을 가하게 되죠. 그야말로 정말 귀가 윙윙거리는, 그야말로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위험, 그야말로 진짜 뭐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소음공해가 한둘도 아닌, 그야말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옆에 있는 전우들은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참호전은 진지를 점령하기 위한,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한 이 참호전은 밤중에 시작됩니다. 이 대개 포병의 어머사격 지원이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 가장 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이 공격을 가하게 되죠. 이 참호전의 잔인함은요, 이 1916년에 있었던 프랑스 송강 전투에서 잘 나타납니다. 영국군은요, 이날 전투 첫날 6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 예, 적의 이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영국군은 전투 첫날 돌격 앞으로만 외쳤습니다. 예, 그냥 속절없이 이 6만 명이라는 이 병력이 없어진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군 병력의 거의 10%가 하룻밤 만에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렸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이죠. 이 질병과 쉘 쇼크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만연하게 됩니다.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젤,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되죠. 예, 이 이젤, 콜레라, 장티푸스는 전부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 중에 이 우물물 관리, 물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지금 적과 싸우기도 바쁜데 뭐 물 관리까지 할 마음의 여유는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서 이젤,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폭격, 그리고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고 옆에 있는 전우들이 자꾸 쓰러져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병사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이 프랑스 통계를 보니까 20, 30대 중에 절반이요, 이 전쟁 중에 교전 상태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프랑스 통계예요. 왜냐하면 독일군과 영국군 통계는 약간 좀 달라요.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 국경에서 영내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사실상 이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무리한 돌격 명령을 많이 내리게 되죠. 이 프랑스군이. 그렇게 되면서 이 사상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50%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20, 30대에 그야말로 50%의 이 남성 인구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살아남은 50% 중에 또 절반이 이 전쟁 기간 동안 부상을 입게 되고 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20, 30대의 남성의 25%밖에 안 났는데 그 25% 중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의 숫자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1914년에서 19년 사이에 20, 30대였던 남성 인구의 거의 75%가 75%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80%까지가 사실상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이런 식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사실상 히틀러가 계속해서 뭐 미네 협정이라든지 뭐 폴란드 침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연합군 측이 이 히틀러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감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반전 여론이 아주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만은 막아야지 된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양보해라. 뭐 이런 식의 이 국내 여론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에 의원대각제 국가였고요. 사실상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어정쩡한 외교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예, 뭐 너무 좀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묶어서 통계로 처리한 것인데요. 참전 군인 중 약 10%가 사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전쟁에서는 이 교전에 의한 전사자보다는 전염병으로 죽은 이 전사자들이 군인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통계를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바꾸게 되죠. 즉 교전에 의해서 사망한 돌격 앞으로로 인해 사망한 전사자들의 숫자가 이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험악한 전투 상황에서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죠. 이 사병들끼리 독일군, 영국군 사병들끼리 정답게 환담을 나누고 있네요. 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전쟁터로 가보도록 하죠. 이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참전국들은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요. 아니 지금 한참 전쟁 중에 무슨 휴전이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계속 교전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요. 그런데요, 반면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합니다. 예, 이 지휘부, 군 지휘부의 공식 입장은 교전인데 이 참호에 있던 군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했다는 얘기죠.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이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1914년이면 전쟁이 일어난 그해 이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을 따라 이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교전 행위가 중단되었죠.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를 하고 이
소위 말해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요. 또 죽은 병사들을 애도하기도 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연합 밴드까지 구성해서 그야말로 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죠. 예, 당시 이 축구 경기를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200여 명이 한꺼번에 축구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상 전투 축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군인들끼리 이 하는 전투, 요새는 뭐 족구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전투 축구를 즐기고 있는 이 영국군과 독일군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됩니다. 예, 말이 좋아 이렇게 글로 표현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사실은 웅성웅성거리는 독일군이 무더기로 이 참호를 넘어와서 이 그야말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들렸겠죠. 잘 안 들렸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참호 안에 있던 이 상대 이 영국군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적이 또 공격이 시작되려나? 뭐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고요. 이 캐롤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부 독일 군인들은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구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부는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고요. 뭐 여기서 이 전우들의 시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영국 쪽에서는 독일군 시체도 이 독일군에서는 연합군 시체도 함께 수습하고 함께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 지휘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교전할 것을 명령했었는데 이 사병들끼리 지네들끼리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이었던 이 쿠르트 제미슈 입장에서는 뭐 훌륭하지만 해괴한 일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예, 전쟁터로 나간 군인들이요, 대부분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이 안락한 편안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리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이 생각보다 이 전쟁이 길어졌던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두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론 이 1914년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이 장병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의 교전은 이해 불가였죠.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전통과 간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듭니다. 여러 증언,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화가 중에 영국군 기관 총수로 활약했던 브루스 베언 스파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고록을 통해서 한번 당시의 정황을 읽어보도록 하죠.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사생결단으로 서로 죽이려고 싸웠던 자들과 웃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계속된 폭격과 이 사격 소리에 이 고통을 받았던 이 사병들이 지금은 웃고 수다를 떨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폭격에 사격 소리에 거기다가 옆에 있는 전우들이 픽픽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이 잠이 올래야 잠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이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그 총격 소리가 끝없이 계속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 참호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뿐이었다고 해요.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다면 초긴장 상태가 되겠죠.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고요. 저기 혹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이 영어로 커먼이라고 말한 거죠.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은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요.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이 엄더운 소란에도 상부의 명령은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서부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요. 이 동부전선, 이 소련과 이 독일군이 맞붙었던 이 동부전선에서도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소련군이 아니죠. 소련군이죠. 당시 이 참전 병사들로선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었고요.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이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 병기들, 예를 들면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하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탱크 부터 시작해서 장갑차까지 모든 이 병기들이 총동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측의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죠.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제정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엔 마른간 전투에서 이 독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전선이 구축됐고요.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의 전사자가 난 뒤였죠.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1914년의 휴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계속되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좀 그렇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격, 총격, 이 폭격 그야말로 귀가 윙윙거리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나면 한 하루 정도 귀가 윙윙거리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총소리가 그 모양이니까 계속되는 비행기 소리에 폭격 소리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다고 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요, 이 독일 군인들이 참호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촛불로 밝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곤 이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장사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가 보죠. 임시 이발소까지 만들어 놓고 이 독일 병사 이발해주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아주 대단하네요.
이 영국군 이 존 페르구슨의 회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죠.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이 영어와 독일어를 고사하는 독일 중위 이 쿠르트 제미슈도 이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죠.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앞서서는 어디서 온 축구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 독일 중위 쿠르트 슈미슈의 기록에 따르면 결국 영국군 참호에 있던 축구공이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대조 작업을 통해서 이 역사에서 빈 구석을 이 사료가 말하지 못하는 아는 빈 구석을 채워나가는 기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요, 이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죠. 1915년 1월 15일자 이 아이리시 타임즈에 실린 이 어느 군인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완례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 전사자를 애도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아주 친절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그것이 실상 있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1914년 12월 7일 이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이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거부되죠.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영국군 장성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언경은 기밀 메모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해야 할 뿐이라고요. 이미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했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호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이러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고요. 이 최고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부대에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시가 먹혔는지 제1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죠. 1914년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 뭐 이거는 한번 이 비대면 수업에 이제 과제를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어, 물론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이것은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 여러분이 여행 개발 기획자로서 전쟁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무엇을 기약하면 좋을지, 뭐 역사가 비실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한번 실용성을 한번 이런 면에서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만약에 다음 학기에 비교되면 강의가 없겠죠. 여하튼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역사의 실용성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과제로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핵심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과제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6월 8일 날, 6월 8일 맞죠? 요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 최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8일이군요. 6월 8일 수요일 날은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6월 8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